안녕하세요. 파고다어학원 강남학원에서 탭스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일상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해야 될 거는 3월 8일, 2015년 3월 8일에 있는 탭스 시험 대비에 대한 적중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탭스 공부하면서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최근 들어와서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졌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단 청해나 문법, 어휘, 독해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법을 위주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이 문법을 중심으로 해서 어휘적인 측면도 좀 점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독해나 청해까지도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방향을 좀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비단 난이도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좀 혼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 이런 전략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메모를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좀 끌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어떤 전략으로 공부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각각의 영역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청해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 그리고 문법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어휘나 독해까지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각각의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런 형태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제 자체에만 좀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좀 패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어떤 패턴으로 문제가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내용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문제가 살짝 변형됐을 때도 대응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문제는 푸는데 이 문제가 살짝 변형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게 좀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약 100점 정도에서 최대 200점까지 올라가는 형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잘하신 분도 있죠. 항상 시험 보다 보면. 그렇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모범 사례들을 좀 따라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100점을 올릴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200점을 올라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단계로 문법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문장 구조 부분, 이걸 좀 볼 거고요. 이런 문장 구조 부분을 통해서 이 문제, 문법 문제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제 독해라든지 청해까지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세워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문제를 좀 보면서 총 10개의 문제가 되는데요. 이 10개 문제가 가장 최근에 등장했던 탭스의 문법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각각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출 문제집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월 한 10문제 가까이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은 점수를 깎아먹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이거 회복시키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 시간에도 계속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점수가 올라가는가, 이런 부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하면서 연결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3월 8일 대비해서 진행하는 거지만 실제 저희들이 오프라인 특강을 통해서 거의 D-1 특강을 통해서 모든 내용이 정리되기도 하고, 또한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수업을 들었을 때 100점에서 200점의 효과,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풀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릴 텐데요. 이 내용들을 최대한 요약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자료를 좀 다운로드 받아서 좀 한번 먼저 풀어보고 나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문제를 못 푸신 분들은 잠깐 멈추고 나서 10문제 풀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할게요. 자, 문제 풀고 오셨다는 가정하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딱 보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읽어갈 것인지를 좀 고민하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25분이라는 시간에 문법 시간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고, 빨리 푸시는 분들은 보통 한 15분 아니면 20분 안에 푸는데 나는 지금 한 25분 정도 걸린다 라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A에서부터 지금 문제를 다 읽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부분은 정확한 번역보다는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만 빨리 파악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뒤에 나 있는 이 부분은 다 지워버리고요. 실제로 앞부분, 자, 에세이를 다 끝내셨습니까? 이것만 다 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결국에 정확한 번역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다. 특히 문법 문제에서는요. 그러면 대신에 그러면 A, B, C, D에서 이거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 주어가 있는 상황에서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다시 또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지금 A에서 B에서 C에서 D에서 하나하나 적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앞으로 원리를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갑시다. 보통 우리가 문장 구조의 기본형의 문제 스타일입니다.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모든 문장에서 기본적인 출발, 명령문, 도치문장 제외하고 주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다음 두 번째, 동사와 그리고 목적어 보호라는 부분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뭘 오해하냐면 이 수식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항상 혼동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여기 주어, 문장 읽고 계시죠? 멤버스들이 뭐 있다면 바로 도달했습니다. 합의에 도달했습니다라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누가 했습니다. 무엇을.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스닝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했을까? 뭐 했을까? 어떤 내용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문법이나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면서 번역이 안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못 잡았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앞으로 나머지는 수식어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부사나 전치사 구, 다시 부사들, 위치는 세 군데라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가장 먼저 잡아야 될 게 뭐다?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부사가 또 필요해요. 자, 수식어를 어디다 넣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인 건데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구별할게요. 자, 빈도부사와 그리고 대부분의 부사들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시간부사.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빈도부사의 위치 always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쭉 가면서 still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단어들의 위치가 어디예요? 바로 비동사 뒤쪽, 다음에 조동사 뒤쪽,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쓰이는 형태가 일반적인 부사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 있는 이 부분들 at the conference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부사뿐만 아니라 전치사 구의 위치까지 동시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반대로 이거요. 시간을 가리키는 이런 부사들은 주로 어디로 간다? 문장의 맨 뒤로 갑니다. 물론 원래 문장의 앞에도 쓰입니다. 그러나 탭스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탭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어디냐? 이 두 가지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규칙을 가지고 앞에 봤던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뭘 봐야 된다? 지금 주어 있죠? 그러면 동사 뭐가 있어야 된다? have 동사 형태가 먼저 잡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 바로 long ways라는 부분이 연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still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죠. still의 위치는 어디로 봐야 돼? 동사 앞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비동사 뒤쪽과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C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이해되십니까 문제들? 그러면 다시 문제 풀 때 기준은 A, B, C, D를 하나하나 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문장을 볼 때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주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뒤쪽에 동사 연결되고 다음에 목적어 형태 연결한 상태에서 나머지 부사를 마지막에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오류, 즉 실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많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부사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하나 번역하다 보니 다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말했을 때 문법 문제 우리가 1번부터 40번까지 총 40개 문제 중에서 30개 문항 정도는 번역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런 규칙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문제들이니까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실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실제 어디 가서 수업을 듣든가 아니면 저희들과 수업을 할 때도 이런 원리들은 그대로 좀 지켜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거는요. 오늘은 제가 거의 A를 번역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더해 부분의 문제가 A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A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다음 달에 동사편을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는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는 필요 없다. 그러면요. 문제 그대로 갑니다. 자, I don't think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 그러면 뒤에다 무엇을 넣을 것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겠죠. 바로 think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목적어가 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나 넣어야 되는데 이상해졌어요. 뭐가 이상했어요? 바로 문장이에요. 문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될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고요. 자 이때 목적어 형태가 있는데 이 목적어는 하나의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모두 가능하다. 대세 형태의 접속사 구조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A, B, C들을 봤더니 문장처럼 보인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자리에 바로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돼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이 that 안쪽에 다시 문장이 들어가면서 이런 두 가지 패턴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맨날 자동사, 타동사 막 구별하면서 외워놨는데 시험장 가면 안 통하죠. 자, 왜 안 통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냥 막 보고 아니면 막 외우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거 합시다. 탭스 문제는 가장 정확한 문제풀이 방식이 필요하고요. 또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뭐냐면 탭스에서 요구하는 타동사 유형들 다른 모든 타동사 유형은 나중에 보고요. 우선은 이것부터 외웁시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 사람과 동행했습니다 할 때 accompany를 쓰죠. 이때 전치사 나오지 않아요? 다음 두 번째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 때도 approach가 들어가면 to가 없습니다. 그냥 be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의 형태 다시 한번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동사를 정말 많이 외우잖아요. 뭐 하루에 수백 개씩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왜 외워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외워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어떨 때는요 반드시 전치사를 취해야 되는 동사도 존재해요. 자, 두 개를 좀 비교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금 출제한 겁니다. 보시면 자 이런 동사들 approve라는 동사는 원래 승인하다 할 때는 of가 필요 없죠. 그렇지만 인정하다 할 때 of의 형태의 전치사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할 때 consist라는 표현도 역시 of라는 전치사 필요하다. 다음에 다루다라는 표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with라는 전치사 필요합니다. 다음에 respond라는 동사도 to라는 전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다시 앞에 거 문제 봅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어 동사 목적으로 그대로 갖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실제 탭스에서 물어볼 때는 이렇게도 물어본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to라는 전치사가 있냐 없냐.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다 할 때 뭘 쓰면 돼요? meet 뒤에 바로 동사 들어가면 되겠지. 아니면 목적어. 그래서 meet이라는 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기억하고요. 다시 넘어가기 전에 이 동사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타동사 형태가 뭐가 있느냐. 근데 무작정 타동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동사들이 탭스에서 좋아하는 동사들이다. 특히 이런 동사들도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constitute이라는 표현, 무엇을 이루다, 구성하다 뜻이죠.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전치사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는 모든 탭스 교재에는 이런 것들을 원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이 교재는 잘못된 거니까 교재를 빨리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교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런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재를 좀 바꿔가는 이런 과정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3번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3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 버리고 넘어갈 거고요. 자, 두 번째 B부터 바로 갑니다. 자, 물론입니다. 우리가 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뭐 있어야 된다? 주어가 보이는 상태니까 뒤에 동사와 목적어의 개념이 동시에 요구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쭉 잡혀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럼 먼저 A, B, C, D에서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이건데요. 대충 보이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이 단어가 문제. 둘 다라는 both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거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문제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쉽게 잡히지만 어떨 때 한 단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문제를 볼 때.
이거는 결국에 문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 앞으로 여러분들이 탭스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 이걸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뭐다?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내용에서 이걸 좀 잡을게요. 기본적인 문장 구조는 계속 오늘 10문제 모두에 다 해당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여기에 하나 더 갈게요. 이 all과 다음에 둘 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both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특히 대명사 we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주격이죠. I도 마찬가지. we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you도 해당되고 they도 해당되고 he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 모두가 이런 표현할 때 we all 이렇게 all의 위치가 여기 잡힙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둘 다 그래요. 이런 표현할 때 we both의 위치는 여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구성이 될 수 있다. all of us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아니면 both of us가 되면 우리 둘 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국에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이 both의 위치가 앞쪽에 잡히면서 뭐 하고 있냐면 we를 수식하는 역할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둘 다. 다음에 우리가 share라는 표현이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share of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share 뒤에 바로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탭스 교재 확인해서 이렇게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동사 형태를 한 번만 정리를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share 뒤에 바로 목적어 형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사실은 이 문제를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강만 좀 할게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형용사라든지 이러한 명사들이 이런 전치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요. 우리가 1번부터 40번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41번에서 50번에도 기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하나 정리할게요. 41번부터 50번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된다? 바로 1번부터 40번의 풀이 방법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 to라는 전치사 쓰입니다. 다음에 susceptibility도 마찬가지 to가 쓰입니다. availability도 마찬가지예요. to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묶음일을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affection의 의미죠. 뭔가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 이런 건데 이때는 for라는 전치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들을 가지고 문제를 봐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 내용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관계 생각을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가 나왔을 때 이런 전치사가 필요한 거냐라는 게 점검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단어를 외울 때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런 명사 뒤에 to가 있다면 to를 같이 외우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외울 때 어떻게 외울 거냐의 문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현장 강의를 진행하면서 보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1단계는 물론 권장하는 게 그거예요. 단어 많이 외워야죠. 단어량을 많이 늘려놓고 그 다음 2단계에서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문 중심으로 외워가면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이것들도 좀 구별을 하고요. 가능하면 문법에서 그치지 말고 어휘로 빨리 확장되고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스닝 할 때요. 다음에 리딩을 할 때 뭐 하셔야 되냐면 이 단어가 나오자마자 뒤쪽에 전치사가 있을 겁니다. 예측하면서 글을 읽고 듣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1:1 대응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나왔을 때는 두세 개가 동시에 연달아 나오는 이런 과정을 좀 잡아보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낭비적 요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A가 필요한 거는 거의 없다라는 거. 오늘 가능하면 10번을 제가 계속 반복할 테니까 좀 머릿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시험장 가면 또 역시 또 A부터 읽고 있는 이런 버릇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동영상 딱 보자마자 한 세트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면서 번역 없이 우리가 B만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을 좀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버릇도 역시 실력이니까 이 부분을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B를 바로 가겠습니다. 봤더니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원래 그러면 이 think라는 동사가 두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뒤에 바로 that과 관련된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of 형태라든지 about의 형태처럼 전치사가 나오면서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어디에 적용될 거냐? 이게 문제거든, 사실은.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선택지가 길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선택지가 길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왜냐?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본 적이 있는지 생각 좀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탭스는 무작정 퍼져나가는 공부가 아니다. 특히 문법 문제는 딱 정해져 있는 패턴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뭐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 think nothing of 바로 지금 외우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지금 외워주세요. 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음 두 번째, having common with라는 표현 자체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이때 자, 약간의 공통점이 있다는 something 넣으시면 돼요. 다음에 공통점이 전혀 없다 할 때는 nothing의 의미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거 갈까요? have to do with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뭐와 관계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때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패턴이 정리가 되면 이 패턴을 외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는 A를 외웠으니까 그냥 A만 외우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A와 관련돼서 B가 있으면 B도 가져야 되고요. 다음에 C와 D까지도 다 연결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습관을 바꿔나가는 게 오늘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게 보이셔야죠. A, B, C, D에서 think라는 동사 있으니까 아무거나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거 think nothing of 이거 딱 잡으면 정답이 바로 B가 돼요. 딴 거 없습니다. 다시 선택지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하냐면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만약에 앞에 think와 관련된 이 부분이 맞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every weekend와 관련돼서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 구별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 A, B, C들을 한꺼번에 다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는 뭐가 붙을 수 있느냐 다음 뒷부분에는 뭐가 연결될 수 있느냐 이걸 보면서 두 개를 구분해서 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독해도 돼요.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think라는 동사와 nothing of 형태가 바로 보이자마자 이 사람들 왜 생각도 안 하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뒤에 가서 무엇에 관해서 라는 부분이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눈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think nothing of라는 표현 다음 having common with 다음에 have to do with 여기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웠을 거라 생각하고 자, 안 외워주신 분들은 다시 동영상 멈추고요. 외우고 다시 따라오세요. 그러면 다음 문제 풉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에서 역시 여기서 파트 두 번째를 제가 그냥 바로 집어넣어놨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까지는 같은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이상하게 저는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 어렵던가요,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죠. 난이도가 다르진 않아요. 난이도 똑같습니다. 단지 뭐가 문제냐면 집중력이 깨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집중력을 계속 유지시키시면서 40번까지 그대로 따라붙어야 되겠습니다. 묻는 의도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자, are 비동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번역이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디자인과 패키징이라는 것은 디자인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죠. 이거는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A, B, C, D에서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지금 문장 구조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따졌을 때 문장 구조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길게 나왔다 해서 무조건 문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냐라는 건데 결국에 우리가 명사의 관계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나중에 문장과 관련된 어떤 단어적인 측면들, 품사적인 측면들을 정리할 때 한 번 더 정리가 될 수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인 내용만 좀 잡겠습니다. 이런 거죠. 원래 포인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맨날 쓰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재 봐봐. 교재에 뭐가 있습니까? 키포인트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죠. 여기서 근데 핵심적인 판매와 관련된 요점이다 라는 표현할 때 판매 전략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selling point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는 바로 보이죠. 답이. 뭐가 있어야 된다? key selling points라는 부분이 그대로 연결되면서 정답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몇 가지만 정리합시다. 자, 바로 명사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거 선약이 있다라는 표현할 때 a prior engagement라는 표현입니다. 다음 두 번째,
놀라운 속도로라는 표현할 때 at an alarming rate 이거 쓰면 되겠고요. 다음에 surprising speed라는 표현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early stage가 들어가면 초기 단계라는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다음에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라는 표현할 때 쓰는 표현과 다음에 공정한 수입의 분배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탭스에서 주로 물어봤던 기본 패턴들이니까 다시 한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교재에서 명사편을 보세요. 명사편에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교재들로 빨리빨리 넘어가서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 정도만 정리합시다.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끊어지는 부분이죠. since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맥카튼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최고의 박싱 챔피언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그는 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he was 주어 동사 나와 있죠. 그러면 비동사 뒤쪽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보호의 형태가 필요하다. 이것만 먼저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시 엄밀하게 따졌을 때요. since에서 챔피언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접속사가 나왔을 때도 빨리 구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즉 모든 문장과 관련돼서 기본 접속사가 있다고 해서 다 끌고 갈 필요는 없다. 바로 하나의 문장 구조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뭘 집어넣을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호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명사가 있고 형용사적 구조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잡아갈 건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 지금 하나의 문법이 더 끼어듭니다. 자, 거기까지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뭐냐면 이겁니다. 명사나 형용사 뒤쪽에요. 바로 투부정사가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이런 형태를 하나 더 문법을 끼워 넣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런 문장 구조 문제에다가 가끔씩 뭐냐면 탭스가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의 문법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두세 개의 문법이 동시에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구별 좀 할게요. 내가 지금 문법 점수가 한 50점 정도면 된다. 왜? 여러분들 600점이 목표라면 문법은 50점이면 되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문법 점수의 목표 점수는 70점이나 80점, 90점까지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문법을 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예요.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법을 볼 것이냐가 확정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보시면 원래 문장을 보면 이겁니다. 그 여성은 is person입니다. 즉 쉬운 사람이에요. 자, 뭐 하기에? 자, 불행하지만 to deceive 하기에. 그러면 이때 원래 문장이 뭐냐면 이 she라는 부분이 원래 여기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여자를 속이는 건 쉽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서 그 여자는 좀 쉬운 사람이야 라는 걸 강조하려고 쓰는 거예요. 문제를 볼 때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1차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그 사람은 좀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 상황에서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person의 내용을 집어넣어서 명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것처럼 형용사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이 문법을 설명하려면 좀 깊게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보통 이제 해결하고요. 오늘은 가능하면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갖고 계시는 탭스 교재에서 부정사편에 보면 부정사편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문장을 기본적으로 물어본다. 이 문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이런 부정사 패턴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정리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서 앞에 있는 6번 문제를 보면 좀 쉽게 갈 수 있겠죠.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챔피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패배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힘든 사람이다. 뭐 하기에? 바로 defeat 하기에 힘든 사람이다. 그러면 정답이 B가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끊어지는 부분 그리고 to defeat이라는 표현이 person을 수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6번 문제에서 정리를 한 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 문법을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우리가 문법 문제 풀 때는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어렵다 싶으면 별표 치고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원리예요. 문법뿐만이 아니라 독해도 마찬가지, 다음에 어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이게 징검다리 기법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건너뛰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이런 연습도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특히나 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본인의 능력에 맞는 문제를 선별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때 I'd love 이거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would you love 뿐만 아니라 would you like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뒤쪽에 내가 뭘 집어넣지? 이게 문제입니다. 또 역시 if까지 막 껴있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에게 캐럿과 오니언을 좀 사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여기서 C와 다음에 B는 제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다 주다라는 표현 뒤에는 이미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it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제거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개가 문제야. 당신이 사다 준다면, 당신이 나에게 사다 준다면 나에게 사다 주나 사다 주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결국에 이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할 때 앞으로 좀 더 엄밀하게,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접속사는 이런 부분들이 쭉 연결되지만 그대로 넘어가도 상관없고요. 기본적인 문장 구조 여러분들 많이 보고 있죠. 이런 접속사가 있을 때 앞쪽에 문장이 있고요. 다음에 뒤쪽에 문장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소문자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소문자는 어디 들어가냐면 접속사 뒤쪽에 뭐 크게 무리되는 건 없으니까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would you like이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쓸 거냐? 내가 뭔가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인데 이미 여러분들은 아마 리스닝 표현할 때도 많이 듣고 있고 실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할 때. 그때 이거를 봅시다. would you like과 would you love라는 표현이 뒤쪽에 명사 그냥 바로 취합니다. 더 원해요 라는 말. 다음 두 번째 보세요. 투부정사 형태도 목적어 형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그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론드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would you like과 would you love는 어떤 조건이 됐던 간에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 바로 목적어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뭐가 필요하다? if 형태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it을 가지고서 먼저 잡아주고 다음에 당신이 사다 주신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에게 사다 준다면 물론 이게 들어가면 보조적 장치이긴 해요. 그렇지만 A에서 미가 없으니까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이 미는 있으나 없으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오히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의 원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질문이 나왔을 때 이상하다. 왜 이런 문제를 틀렸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특히 저도 궁금해요. 이런 문제 왜 틀렸는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어떤 의미를 좀 보면 실제 이거 왜 질문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내가 역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번역의 오류가 꽤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단어라 할지라도 본인의 뜻이 정확한지 그리고 남들에게 설명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시작할게요.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약간은 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어부터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were. 많이 알고 계시죠? 입다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요. 테니스 게임 하는데 뭐 옷을 입었다라는 건지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A, B, C, D에 them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명사 them이 있습니다. 그러면 them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거부터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에 있는 관절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게 문제죠. 다시 말씀드리면 청해에서 내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오답이 나온 것 같아요. 독해에서 내가 분명히 정확하게 읽은 것 같은데 오답이 나왔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어 정리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제가 문장 구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문장 구조가 단순하게 문장 구조가 바로 배열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 단어들을 좀 해결을 해봅시다. 오늘 어떻게 본다면 지금 동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지금 다 집어넣어놨어요. 가능하면 이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3, 40분에 해당되는 거지만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좀 들으세요. 실제로 제가 가끔씩 특강을 하면서 동영상을 찍기도 하는데 이런 동영상들을 통해서도 꽤 많은 점수의 효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어떤 학생들은 따로 공부하지 않고 있는데 80점까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들을 기억하면서 갑시다. 이 동사 한번 보세요. wear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맨날 옷을 입다, 뭐 모자를 쓰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야? 이게 있는 겁니다. 닳고 다른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I'm worn out 이런 표현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tired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이거 피곤합니다. 내가 지금 피곤해요.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거죠. 이것처럼 다시 address라는 동사 마찬가지입니다. 독해지문 읽으면서 오답이 나오는 가장 많은 예 중에 하나 이 동사 때문이에요. 바로 뭐냐면 다루다, 해결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 apprehend라는 동사가 있고요. 지난 1월 달에 이 단어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오답으로 빠져들었습니다. comprehend가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야. 타협하다. 그러나 실제 뭐가 있냐면 damage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attend와 attend to도 마찬가지. 앞에 거 무슨 뜻? 참석하다 뜻이죠. 뒤에 거 무슨 뜻입니까?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기울이다. 다음 세 번째 enter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뭐예요? 들어가다죠. 근데 enter into가 있다라는 거.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다시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반복적인 문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enter into는 뭐다? 뭔가를 시작하다. 어느 시기에 접어들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approve라는 동사는 우리가 보통 승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있습니다. 토익에서는 이 동사가 정말 많이 나와요. 토익에서는. 왜냐면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영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공서 출입도 많이 해야 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승인하다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탭스에서는 주로 이걸 많이 씁니다. 약간 더 프랙티컬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승인하다보다는 인정하다의 뜻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갑시다. 이 문제 풀 때는 뭐가 필요하다? 이 were라는 동사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팔꿈치를 뭐 했다고 해야 돼요? 이 앞에 거 안 맞죠 지금? 뒤에 뭐라고 봐야 돼? 다 닳고 닳아버렸어요.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봤을 때 내가 많이 썼다고 합니다. 뭘요? 이 관절을요. 그래서 tham이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때 여러분들 전치사를 한 번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는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뭘 해야 된다? out이라는 표현 자체는 그냥 밖이라는 말밖에 안 돼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뭐뭐 때문에 뭐뭐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때 쓰는 게 out of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D가 되는데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느냐? 청해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요.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청해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외워주세요 라는 건 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점수를 올릴까 항상 고민만 하잖아요. 고민만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죠. 즉 선생님들이 어떤 방향을 제시했을 때 그 방향에 여러분들 같이 노력이 합산돼야 실제로 우리가 100점 아니면 200점까지 올라가는 학생들 지금까지 제가 최대로 올라가는 학생들 보면 한 달 만에 220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올라가기 위한 전략들을 하나하나 다시 메꿔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9번 문제 시작합시다. 9번 문제 보시면 먼저 다시 갑니다. 올도로 시작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까지는 최대한 빨리 넘어간다. 그래서 보면은 그를 예외적으로 혼내긴 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he was라는 부분 뒤에 뭘 집어넣을까? 또 약간 좀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perturbe라는 단어 또 몰라요 잘 우리가.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빠르게 나와야 될 게 눈에 하나 들어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런 단어들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not 알잖아요. 그렇죠? never라는 표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머지는 괜찮은데 이거 한번 외웁시다. 지금까지 탭스에서 부정어라고 지시하는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by no means 이것도 그냥 not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딴 거 없어요. 다음에 in no way 역시 마찬가지. 강조만 될 뿐이지 의미 자체는 뭐다? not입니다. 다음에 여기서 not in the least 마찬가지. 다음에 not the least bit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 배울 때 맨 처음에 배우지 않나요? not의 위치 배우죠. 그 내용을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나 조동사 뒤쪽에 그냥 쓰면 되고요.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do not, does not 씁니다. 근데 not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들은 일반 동사 앞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was라는 표현이 있고요. 다음에 perturbed의 의미 자체는 당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즉 PP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 뒤쪽에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 이러한 네거티브의 의미의 부정어들이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not the least bit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총 10개의 문제를 잘 보시면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C 그대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많은 번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번역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청해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문제를 다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를 듣고서 점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다음에 독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정답을 만들 것이냐라는 것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역시 보면 I won't take it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엄밀하게 따졌을 때요. 이미 주어가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고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문장 끝나죠. 그러고 나서 A, B, C, D를 보게 되면요. 뭐가 보입니까? if도 보이고 even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접속사라는 기본 개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스쳐 지나갔었는데요. 이런 접속사가 보였을 때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의 문장이 있고요. 자, 접속사 있으면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문장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미 문장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접속사 들어가고요. 다시 뒤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 또 하나의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또 하나 가겠습니다. A, B, C, D를 보세요. 어떤 단어가 하나 보여야 돼요. 다시요. 문장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 단어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이시나요? 바로 이 단어 보이시죠? depend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거 외울 때요. 자, 문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휘 문제, 독해 문제, 청해 문제까지 같이 끌고 갈게요. depend 다음에 on이 나오죠. count on도 있습니다. rely on도 있고요. 하나만 더 갑시다. hinge on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부터 계속 나왔지만 동사 뒤쪽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올 수 있다면 전치사를 외워놓고 가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이런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participate이라는 표현이죠. 참가하다라는 말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었어요 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in이 있을 때는 목적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전치사와의 관련성을 지금 따지는 건 따지는 거지만 외웠을 때 또 하나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명사 없다면 그냥 바로 participated 그냥 바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도록 하죠. depend 뒤에 on이 있다 없다. consist 뒤에 of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 get rid of 뒤에 of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단어들까지 확인합시다. 결국에 이 문제에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even if인지 아니면 if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뒤에 걸 보자라는 거지 지금.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depend on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even을 드러났을 때 여기에서 이제 번역이 한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졸업이 그에 달려있든 그렇지 않던 간에 나는 그걸 듣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C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까지 문제를 보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확인이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봤던 거 최대한 5번만 좀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이것들 한 5번 정도 돌려봤을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 확인하시고요. 또한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는 수업 시간에도 역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연결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역시 또 시험 전에 있는 D-1 특강이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점수가 나와야죠. 제가 이런 걸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보고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예습하는 거 좀 철저하게 하시고 다음에 오늘 들었던 내용을 또 실제 문제 오늘 바로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신다면 충분히 다음 시험에 3월 8일 시험에서 바로 많은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 문법으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청해와 독해까지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거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3월 8일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득점이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